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1년 9급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이렇게 첫 번째 주가 끝났습니다. 면접이 끝난 시의 경우에 재면접 대상자들을 모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재면접자를 지금 발표한 수원시가 상당히 핫합니다. 그리고 미흡자, 면탈자 분들을 많이 만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첫 번째 주에 가장 핫한 수원시를 보면요. 사회복지직 분들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여기 85명을 선발을 하는데 면접 대상자가 120명이었어요. 이 중에 무려 31명이 재면접을 봐야만 합니다. 무려 25%가량의 이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다시 봐야 돼서 지금 수원시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연락을 저에게 주고 있는데 다시 생존할 확률은 약 40에서 50%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기회를 잡은 만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보셔야 됩니다. 그 외적으로도 뭐 전기, 화공, 뭐 행정 등등 여기 이렇게 행정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줄었는데요. 그래도 137명 중에 11명이 면접을 다시 봐야만 합니다. 아직 고양시가 남았고요. 미흡으로 유명한 시흥시가 남았기 때문에 다른 시가 아마 나오면 이것을 뛰어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에 비해서는 면접 대상자가 좀 줄었어요. 지난 남양주시가 상당히 좀 핫했는데 올해는 좀 무난하게 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렇게 뭐 장애 전형이긴 하지만 면접 대상자 이전에 선발 인원보다 필기 합격 인원이 이렇게 낮았음에도 역시나 재면접 이렇게 되었다는 점 여러분들 꼭 내년에 보실 분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9명밖에 안 나왔어요. 62명 중에서 9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많은 인원이 재면접을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이 행정직 68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재면접을 봐야만 하고요. 그리고 여주시도 지금 역시 토목직, 특히 기술직 분들은 필기 합격 인원이 미달 사태가 난다 하더라도 경기도는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 하면은 다시 이렇게 재면접을 보게 되고요. 아마 이 인원이 다 합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모두 다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안성시 상당히 많은 행정직 분들 중에 상당수가 재면접을 봐야만 합니다. 역시나 아까 마찬가지로 미달이 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요. 필기 합격자가 이 선발 인원보다 적은 이러한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직렬이 토목직인데 무조건 이렇게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시도 4명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농업, 보건진료, 환경, 행정 이렇게 해서 12명을 지금 면접 대상자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평구는 전체로 발표해서 13명이 있고요. 그리고 김포시도 역시나 지금 유선 개별 통보라고 했는데 준비를 안 하셨던 분들이 상당수가 지금 재면접 대상자로 다시 선정이 돼서 면접을 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첫 번째 주까지 이러니까요. 최종 다 발표가 난 다음에는 또 이렇게 제가 작년처럼 미흡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또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면접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면접 보시는 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경기도는 절대 미달이 난다고 해서 다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분들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미흡을 받는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미흡을 받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이번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 때 내가 준비했던 답변을 그대로 재면접 때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제 면접 때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답변을 그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면접관들이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뭐 똑같은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내가 첫 번째 면접에서 미흡이 나왔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그 이유를 알고 고쳐서 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단순히 답변을 똑같이 하겠다. 답변을 바꿔야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표정과 어떤 행동들을 면접에서 하셨는지 이런 점들을 반드시 스스로 촬영을 하셔서 꼭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힘들다 그렇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만한 제3자에게 부탁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모의 면접도 하고 그리고 면접 코칭도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공무원 면접과는 약간 다소 달라요. 뭐 어떤 역량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성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는데, 실제로 면접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이 사람은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다 라는 그 감이 상당히 크게 옵니다. 그 중에 이 비언어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예절과 예의가 없다고 하면은 절대 면접에서 아무리 좋은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첫 출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단체인 만큼 여러분들이 초반에 반드시 신경을 써줘야 될 것은, 문 앞에서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막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의자에 인사 없이 그냥 막 앉는다든지, 오히려 이런 분도 있어요. 좀 먼저 앉아도 되겠죠?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봤고요. 그리고 긴장된다고 아예 면접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사람이 눈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대면 업무가 많은 실제 업무에서 이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눈을 꼭 마주치셔야 됩니다. 면접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앉았는데 처음부터 손발을 가만히 있지 못한다, 너무 꼼지락거린다든지, 아니면 몸의 일부를 계속 만진다든지, 머리를 만지고 마스크를 만지고,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앞에 있으면 엄청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누군가를 만날 때 상당히 불안해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이미 자기소개나 아니면 지원 동기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탈락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촬영을 해서 보셔라, 지금 미흡이 뜬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뭐 학원을 가거나 뭐 저한테 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봐야 여러분들이 실제 이 면접에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점을 알고 바뀐 모습으로 재면접에 가셔야만 한다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뭐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단정하게 해야 되겠죠. 추가로 뭐 안경을 껴서 안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안경 껴도 합격하고요, 뚱뚱해도 합격하고요, 너무 말라도 합격하고요, 작아도 합격하고요, 몸이 너무 커도 다 이렇게 합격하십니다. 제가 워낙 많은 분들을 합격하는 것을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제 이야기를 신뢰 있게 믿어도 되십니다. 그리고 면접이 시작이 됐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큼 성의 있게 준비를 해 왔는지를 평가를 하는데요. 기술직이라고 해서 뭐 전공에 대한 질문을 못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좀 진행된 면접의 좀 흐름을 좀 보면 역시나 뭐 꼭 막 전공 질문,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전공 질문 같은 게 막 있고 지금 이렇지 않고요. 대부분 여러분들의 인성적인 요소를 상당히 중요시 한다는 거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성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소개가 너무 길어요. 이런 경우에는 첫인상이 좀 부정적인 인식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면접관이 자기소개에 무언가 점수를 주겠다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닌데, 얼마큼 이 사람이 성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얼만큼 본인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왔는지, 이 부분을 자기소개를 시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 자기소개를 할 경우에 너무 짧아, 30초도 안 돼.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저는 공무원이 너무 되고 싶은 누구입니다. 장점도 이런 점이 있고 단점도 소개하시는 분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열심히 할 거예요, 뽑아주십시오, 이런 성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자기소개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책임감이 있습니다, 아니면 성실합니다, 꼼꼼합니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로는 면접관은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더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들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신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경험들을 단순히 생각나는 대로 아무런 정리 없이 두서없이 말한다든지, 저는 어려서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무언가를 좋아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말 이런 점을 좀 잘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면접관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직무상에서 여러분들이 지닌 그 강점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은 것이지, 뭐 여러분들의 어릴 적 이야기 듣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부모님을 여였기 때문에, 어린 동생을 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공식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경우 있죠. 특히 이렇게 오래 공부를
하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계속 작고요. 점점 작아서 나중에는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들리지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목소리가 또박또박 들려야 민원인을 상대를 할 때 나의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쫙쫙 전달이 될 텐데 상대방이 무언가 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내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없는 목소리는 절대 안 됩니다. 설령 내가 좀 틀리다 하더라도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죠. 지원 동기라는 점을 대부분 평가를 할 텐데 이 자기소개는 물어보지 않을 수 있지만 왜 이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 왜 내가 이 직렬을 선택했고, 그리고 왜 우리 시를 왔는지 이 정도는 면접관이라고 하면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내가 맡게 되는 업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뭔가 민원만 한다는 것이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고충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미리 고민하고 오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자체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 정말 예전에 내가 길을 지나가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고 공무원이 정말 너무 하고 싶었다, 또는 누군가의 추천으로 이 공무원밖에 정말 나는 없다고 생각해서 지원했다, 이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절대 이 면접에서는 나의 모습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면접관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태어난 시라서 이 시에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시라서 지원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대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해봐라 했는데 전혀 이야기를 못한다든지, 태어나고 자랐던 시라고 하면은 오히려 나는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좀 부족하고 어떤 점이 정말 우리 시에 자부심을 좀 지니고 있고, 이런 이야기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나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라는 점을 솔직히 면접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전혀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 광탈입니다. 이거는 바로 미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너무 솔직해서 내가 주변의 추천으로 공무원을 했다, 취직이 안 돼서 하다 보니까 안 됐다,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색깔이 어두운 면을 좀 보여준다고 하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민원인을 상대를 하고 어느 직렬이나 반드시 이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는 업무가 많이 있는 이 지방직 공무원에서 뭔가 사람이 어두워 보인다든지, 특히 가치관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미흡이 나와서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뭡니까? 라는 점을 상당히 많이 묻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닌 어떤 장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애, 안면인식의 장애, 고소공포증, 공황장애, 심지어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배고픔을 참지 못합니다. 이러한 단점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업무상에 어떤 일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단점, 그래서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준비를 하는 게 일반적인 면접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솔직하게 나의 어떤 모든 거를 솔직하게 보여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이 부분을 좀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이 동료나 이 상사를 뭔가 이기려고 하시는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고집이 엄청나게 세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공무원 면접에서는 조직 적응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가 돼서 미흡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료나 상사를 항상 먼저 우선시하는 모습을 강조하셔야지, 내 주장이 맞다고 이런 상사나 동료를 이기려고 하는 모습은 별로 면접에서는 좋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실제 이런 모습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면접에서는 그것을 감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역시나 면접관들도 많은 사람들을 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점들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욱하는 성격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뭔가 면접에서 자꾸 버벅댄다고 욱하시는 분도 있고요.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또 욱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흥분을 하고, 그리고 언어의 공격성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바로 역시 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 선택 상당히 중요하니까 절대 긍정적인 언어를 항상 쓰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절대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언어의 긍정성,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면접관이 물어본 내용에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시에 거주를 하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물었다고 치면 저는 우리 시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몇 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좋은 점과 좀 아쉬운 점들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 시를 뭔가 아시나요? 뭐 이런 얘기를 물었는데 저의 장점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도 상대방과 소통이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물어본 내용을 귀담아 듣고 그 내용에 따른 답변을 바로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A를 물어봤는데 B를 얘기한다거나 C를 얘기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실제 업무를 할 때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소통이 불가능하다 이런 평가를 해서 미흡이 뜹니다. 절대 이 나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기보다는 면접관에 물어보는 의도 그리고 내용을 파악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바로 미흡이 나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난 후에요. 면접이 끝난 다음에 오늘 면접 망쳤다고 한숨을 크게 막 쉬는 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인사도 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분,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뭔가 넥타이를 그 자리에서 좀 푼다든지 상의 단추를 풀면서 뭔가 끝났다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상식 밖의 행동들이 공무원 면접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합격하셨다는 엄청난 분들인데 실제 면접을 보게 되면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쳐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촬영을 해서 본인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미흡을 받느냐, 어떤 시민을 직접 만나는 이 대면 업무를 해야 되는 이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요소는 다 체크를 하고 미흡이 나옵니다. 아까 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동료나 특히 상사와 같이 지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아마도 갈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조직 융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판단이 면접관들이 느끼게 되면 바로 미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성적인 문제, 어떤 예의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방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내용이 너무 가득하다. 조금이라도 무언가 이거는 문제 요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게 되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던 이 내용 기준으로 내가 정말 여기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평가를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재면접을 보시기 전에 반드시 검토하고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면접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면접 초반에 이 부분을 방향을 잘 잡고 가셔야만 하는데 단순히 그냥 인강만 본다든지 복기만 본다든지 질문만 본다든지 뭔가 발성을 하지 않고 이 공부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에 3년, 4년, 5년, 6년, 7년 저는 심지어 10년도 보았는데요. 이 기간 만에 공무원 면접을 볼 수 있는 이 필기 합격 대상자가 돼서 이제 처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입도 뻥끗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예 세상과 단절되고 지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내가 어떤 말을 얼마큼 이야기를 오고 갈 수 있는지를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가셔야만 하지 여러분들이 어떤 대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소통 불가능하다는 인물로 판단이 되면은 가차없이 미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의 있는 면접을 준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영상은 면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재면접 대상자 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남겨봅니다. 이번 면접에서는 첫 번째 면접에서 하셨던 실수를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